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제 분석 방법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SPSS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이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분산 분석 중에서도 이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고 피험자 간 변수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A가 될 것이고 피험자 간 변수, 피험자 내 변수는 B가 되고 이 B는 수준이 B1, B2와 같이 예를 들면 뭐 사전과 사후와 같이 두 개의 수준으로 되어져 있고 A 변수도 피험자 간 변수도 1과 2와 같이 해서 집단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1 피험자 간, 1 피험자 내의 이제 아노바, 리피티드 아노바가 되겠죠. 리피티드 아노바. 아이고. 아노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데이터 구조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 전에 앞서서 아까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SPSS를 돌리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데이터 산출물이 나오게 되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애는 개체 내 효과 검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개체 내 효과 검정은 개체 내 효과 검정이라는 거는 집단 내 변수에 대해서 유의한가. 즉 여기서는 뭐 아까 전에 이제 수준이 B 수준으로 됐으니까 B1과 B1의 사전, B1의 사후라고 했을 때 사전과 사후 간에 어떠한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산원은 SSB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SSB 그 다음에 집단 내와 집단 간 변수 아까 A로 변수명이 A였던 그 집단 간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분산원은 SSAB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에서 산출되는 오차항 이 오차항이 있어야지만 F값을 이 F값은 결국에는 분자는 이 F값의 분자는 얘가 되고 그 다음 분모는 얘가 되는 거고 이 F값의 분자는 얘가 되는 거고 분모는 다시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분모가 있어야만 이제 오차항이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출처가 SSBSA라고 그러고 이 개체 내 집단 내 변수에 한해서 할당되어지고 있는 이제 오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산출물이 아까 그 집단 내고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은 집단 간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산출되는 아웃풋이겠죠. 여기서는 집단 간 효과를 보겠죠. 아까 봤던 애들은 아까는 집단 내 효과와 집단 내 곱하기 집단 간이었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오차의 세 개를 받고 여기서는 집단 간 효과 SSA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오차항인 SSA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분산원은 세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두 가지 앞에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단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A는 J개의 수준을 가진 집단 간 요인이 될 것이고 B는 K개의 수준을 가진 집단 내 요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전에 J가 2였고 J는 2고 K도 2가 되겠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SST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식으로 SSA 그 다음 뭐 SSSA 얘는 집단 간 효과가 되고 얘는 집단 간에 해당하는 오차 계산하는 거고 얘는 집단 내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집단 내 곱하기 집단 간이 될 것이고 얘는 다시 집단 내의 오차가 집단 간의 오차 집단 내의 오차겠죠. 집단 내의 오차가 될 것이고 이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SSA는 SST는 뭐 총합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SSA는 피험증간 요인의 J 수준 효과 SSA는 피험증간 요인 수준 J의 피험자 I의 효과 SSB는 피험자 내 요인의 K 수준 효과 SSAB는 피험자 간 요인 A와 피험자 내 요인 B의 상호작용 효과 SSBA는 피험자 간 요인 수준 J의 표본 I와 반복 측정 요인 수준 K의 상호작용 효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원 분산 분석이나 투웨이나 뭐 쓰리웨이와 같은 애들을 아노바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면 사실 오차항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투웨이를 하든 쓰리웨이를 하든 각각의 효과가 있는 각 변수의 분산원들 혹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분모는 딱 하나로 정해지고 그걸로만 분석을 하면 되지만은 이렇게 집단 내 효과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집단 내 효과에 따르는 오차항은 따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집단 내가 만약에 2개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오차항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차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아까 전에 중지를 하고 창을 띄웠을 때 오차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반복 측정으로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험자, 지금 피험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건데 1명이 첫 번째 이 집단 내 예를 들면 여기서 사전이겠죠. 사전 점수와 이 사후 점수에 대한 이 가지고 있는 이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이 응답자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2와 8에 대해서 갖게 되는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피험자 1, 2, 3, 4 얘네들 결국 20번째까지 20명이 있는데 각각의 피험자 개별 효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 측정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 구조에서는 그래서 피험자 개별 효과를 이 분석 내에 분산원을 계산할 때 꼭 포함시켜 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 오류를 위배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뭐 기능 한번 다 지워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다면은 일단은 집단 간 효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각각의 집단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각각 해당하는 그 셀 내의 셀 인원수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집단 내의 수준수를 곱해주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사실은 얘를 내리고 또 얘를 내리고 여기와 같이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대략적인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한 결과가 여기에 있기는 한데 아까 보셨듯이 SSA 같은 경우에는 SSA는 피험자 간 요인의
SSA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 간 요인의 제2수준 효과, 즉 집단 효과, A라고 하는 집단 변수의 효과를 말하는 거고, 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게 A고 이게 A고 얘가 아이고 얘가 A고 얘가 A1이고 얘가 A2라는 거는 이쪽 데이터 구조는 집단 간 A1 수준을 말하고, 이쪽 데이터 구조는 집단 간 변수 A의 두 번째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위로 올라가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B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B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B2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쪽은 집단 내 변수 B의 수준 1, 집단 내 변수 B의 수준 2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아까 전에 그렇다면은 이제 얘를 옆으로 조금 옮겨서 보면은 얘가 보시다시피 SSA는 피험자 간 요인의 제2수준의 효과, 제2는 수준 1수준과 2수준의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 각 A1의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A2의 평균 점수, 조금 이렇게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그리고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지우개, A1의 평균 점수, 이게 지금 A1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A2의 평균 점수는 바로 얘죠. 여기서 전체 평균을 빼고 아마 전체 평균이 여기서 11.4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뺀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해서 그 제곱한 값을 가지고 다시 모두 다 더해서, 그러니까 얘랑 더하겠죠. 뺀 값을. 그리고 피험자 수 20을 곱해주면은 1050.625가 나오고, 얘는 아까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서 아마 여기 있는 건가 보네요. 1050.625 이거와 이제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SA 피험자 간 요인 수준 제2의 피험자 I 효과가 바로 이 오차항이 되고, 얘를 계산하는 거는 아까 전에 엑셀에서 확인을 해볼 때 A1 수준 피험자의 피험자 내 요인 수준에 상관없이 평균 점수를 구한 다음에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점수. 즉 얘하고 얘 평균 점수. 지금 얘가 A1인데 일단 지금 내리지 않고 A2만 살펴본다면 A2의 피험자 1명의 B1과 B2의 상관없는 평균 점수는 10.5. 얘네들을 모두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이 값에서부터 각각의 수준의 평균 A1 평균 6.35.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피험자 1,
피험자 1의 B1의 값, 피험자 1의 B2의 값, 이 두 개의 평균은 이거고 4에서 이 A1의 평균 점수인 10.4를 A1의 평균 점수가 밑에 있네요. A1의 평균 점수는 밑에. A1의 평균 점수인 6.35를 뺀 다음에 걔를 제곱한 값이 바로 피험자의 효과가 됩니다. 피험자의 효과. 이 피험자의 효과를 모두 다 더하고, 이것도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A2의 평균을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을 한 것이 바로 이 피험자 효과고, 이 피험자 효과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요인 수준, 피험자 내 요인 수준 2를 곱하게 되면 487.850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은 아까 전에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바로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487.850이랑 이제 같다는 거죠. 한번 다시 다 지우고, 전체 평균만 남겨놓고 한번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럼 이제 피험자 내를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여기서 이건 전체 평균이고, 얘는 여기서 집단 내 효과인 1030.225와 집단 내 집단 간 효과인, 얘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집단 내 효과는 1030.2250, 집단 내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42.0259, 그 다음에 오차항은 51.250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구해야 되는 애가 두 개를 구했으니까 SSB가 되겠죠. 이거는 SSA랑 구하는 공식이랑 방법이랑 거의 유사하죠. 피험자 내 요인의 K 수준 효과니까 B1의 평균 B1의 평균은 이 밑에 있겠네요. 다시 B1의 평균이 6.4, 그 다음에 B2 수준의 평균은 16.55니까 여기서 전체 평균을 빼고 여기서 전체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하고 피험자 수 20을 곱하면 1030.225가 나오죠. 이게 바로 SSB인 피험자 내 효과의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SSAB는 피험자 간 요인 A와 피험자 내 요인 B의 상호작용 효과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 효과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고, 구하는 방법은 개별 수준 평균 2.3에서 A 수준 평균은 A1 수준 평균 6.35를 빼고, 또 B 수준 평균인 6.4를 뺀 다음에 전체 평균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각 개별 피험자 수 10을 곱해주면은 바로 42.025가 나오게 되죠.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전체 평균을 빼고 이것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A1과 B2의 수준의 평균인 10.4에 대해서는 10.4 빼기 6.3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빼기 여기에 B2의 수준인 16.55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11.475를 더한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한 후 모든 것 또 이 같은 방식으로 A2, B1의 수준인 10.5에 대해서 A2, B2의 수준 22.7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곱하기 10을 해주면은 42.025가 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오차항, 여기에는 각각의 개별 수준의 개별 그 피험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개별 피험자 효과는 개별 피험자 효과는 A1 수준 개별 점수에서 각 피험자 효과인 평균 점수, 피험자 평균을 빼고 다시 개별 집단 수준 평균 점수를 빼고 다시
집단 A의 수준 평균 점수를 더한 후 제곱한다. 이와 같이 공식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 각각의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각각의 그 피험자 평균 각 A1 수준 개별 점수는 얘가 개별 점수겠죠. 얘네들이 개별 점수. A2에서 개별 점수도 마찬가지니까 A2 얘네들의 개별 점수에서 피험자 평균을 빼고 그러면은 10.5를 빼라는 얘기죠. 5에서 10.5를 빼고 그리고 나서 개별 집단 수준 평균 점수를 빼라. 개별 집단 수준 평균 점수는 10.5가 여기 또 10.5네요. 이 10.5를 다시 또 빼고 거기에 A2인 여기 전체의 평균은 A2의 평균은 16.6을 더한 후 제곱을 한다.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산출하냐면 6에서 피험자 평균, 이 수준에 상관없는 6과 17의 평균인 11.5. 6은 B1에서 측정된 거고 이 17은 B2에서 측정된 피험자 이 두 번째 A의 값인 그 두 개의 평균 점수를 일단 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셀레에 속하는 얘네들의 평균 점수인 10.5를 빼고 거기에 플러스 A2인 전체 평균 16.6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0.366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더하면 51.250 이렇게 해서 1B, 1W 반복직접 분산 분석의 분산원 5가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